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스포트라이트에서 CEO를 맡고 있는 신호근이라고 하고요. 그 원래 한나랑 베니가 보통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네. 지금 열심히 또 태국에서 저희 사업을 이제 한번 시작해 보려고 거의 가 있는 상태여서 제가 대타로 한번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오늘 그 브랜드 피터레스트라는 네. 골프화 브랜드의 대표님이신 이희한 대표님 나오셨고요. 간략한 자기소개랑 이제 브랜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이게 그 플랫폼 스포트라이트라는 그 플랫폼 자체가 이제 모델링 하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그 포토그래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니까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브랜드 쪽 하시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건 좀 처음 케이스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게 맞나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피터레스트라는 골프화 브랜드를 운영하는 혹시 이희환. 이게 잠깐만 조금만 이게 잘 네, 들리시나요? 네. 네네네. 네. 이희환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저희 브랜드는 뭐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프화 쪽으로 런칭을 했고 제품 개발을 저희가 202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런칭을 조그맣게 2022년도에 이 PGA 쇼라는 그 골프 쪽에서 이제 좀 이렇게 좀 큰 되게 그 글로벌 골프 용품 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2022년도에 런칭을 했고 그리고 제품 개발 위주로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B2B적으로 그 접근을 해서 그 해외 쪽 시장 먼저 좀 공략을 해서 벤더들하고 같이 이제 계약하고 그렇게 좀 전개를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한국에서 런칭을 하려고 이제 준비해서 올해 한국 런칭을 시작을 한 신생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사실 대표님이 지금까지 이제 이력을 봐왔을 때 되게 흥미로운 지점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신발 제조 쪽으로 이제 나가시고 난 다음에도 이제 되게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네. 계속 또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좀 이제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 용으로 역시 이제 골프 브랜드니까 대표님 핸디가 좀 궁금합니다. 제 구력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저희 팀이 있어요. 네. 저희 같이 이제 그 활동하시는 이제 팀 프로님들도 계시긴 한데 같이 이제 라운딩을 나가면 좀 욕을 많이 먹습니다. 구력은 되게 오래됐는데 지금 아직도 백돌이. 그러면 구력은 한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15년 정도. 그러면은 네. 미국에 계셨을 때 이제 처음 네. 시작을 하게 되신 네, 거예요? 맞아요. 그때 PE 클래스가 있어서 PE 때 처음으로 이제 네. 클래스 듣고 그때부터 이제 좀 치기 시작했다가 네. 한때는 좀 스코어가 잘 올라온 적도 있었어요. 네. 한 3년 4년 전인가 네. 한 80대 초반을 이제 한 시즌 정도 유지하다가 네. 또 연습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스코어가 네. 어려운 스코어로 가더라고요. 그렇죠. 골프의 매력이란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도 끝도 없는. 네네. 그러면은 이제 10년 동안 사실 꾸준하게 한 스포츠를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골프라는 매력은 좀 대표님한테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일단 너무 챌린징합니다. 어. 예, 그리고 굉장히 예민한 스포츠고 그리고 이 동반자들하고 같이 플레이를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좀 받는 스포츠라 좀 굉장히 챌린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는 잘 쳤는데 또 백돌이로 가는 일관성. 네. 일관성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한 달 쳐도 정말 그 핸디가 막 10타 차이 나고 맞습니다. 20타 차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저도 뭐 골프 구력이 길다라고는 하지 못하겠지만 정말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인데 이게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잘 나왔을 때 한 90타 후반에서 중반 정도 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나가 보니까 막 110타, 120타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되게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네. 되는 약간 그런 특이한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게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꾸준하게 해야 이 실력이 유지가 되는. 맞습니다. 네, 하루라도 빠지면 이게 안 되는 네. 그런 매력이 또 있는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좀 프로님들한테 레슨도 받으시고 맞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네. 스코어가 계속 유지가 되지. 맞아요. 그게 아닌 순간에는 바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피터레스트라는 골프화 브랜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 제가 사실은 신발 제조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직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아버님께서 원래 신발 제조를 원래 하시다가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제 한 10년 전에 같이 조인을 해서 신발 제조업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뭐 아시다시피 이게 되게 그 제조업의 산업 특성상 신규 사업 확장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이 브랜드를 되게 하고 싶어는 해요. 근데 이 브랜드라는 사업, 이 브랜드 유통이라는 사업과 이 제조업이라는 사업은 사실상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거든요. 이 관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자체도 다르고. 근데 그런 와중에서 이 브랜드를 너무 하고 싶은데 왜냐면 이제 제조력, 생산력, 기술력은 되는데 이 브랜드를 하고 싶은데 과연 언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저희 결국 이제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는 또 파이낸스가 또 들어야 되니까. 근데 마침 2021년도에 저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굉장히 좋은 지원 사업이 나와가지고 스포츠 선도 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선정이 돼서 그래서 그 브랜드를 같이 이제 지원 사업 같이 해가지고 그때 브랜드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 이제 이름도 특이한데 사실 정말 특이한 이제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제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골프 프로팀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 골프 프로팀과 그리고 브랜드를 동시에 운영하는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 브랜드라는 게 저희가 이제 이 브랜드를 런칭을 하면서 제품 기획을 먼저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품 기획을 하고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켓 핏도 먼저 보고 이제 이런 와중에서 저희가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품은 사실상 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다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퀄리티는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 이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다가 우리는 좀 이 골프란 스포츠의 특성상 사실상 뭐 골프 치셔서 알겠지만은 이 스포츠에 빠지면 굉장히 시간과 비용의 노력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이 관련된 커뮤니티 같이 치고 같이 이제 칠 수 있는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런 시간들이 사실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셉을 좀 잡은 게 우리는 커뮤니티 베이스로 이 브랜드를 성장을 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과연 커뮤니티 베이스라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액션의 팀을 만들어 가지고 확장을 시킬까 해서 이제 팀이 우리 프로님들이 결국에는 이 골프 씬에서 되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하시잖아요. 저희가 뭐 아마추어들이 즐기기도 하지만 결국엔 프로님들한테 레슨도 많이 받고, 그리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뭐 SNS 매체를 통해서든 그분들의 영향력으로 이 뭐 인지도라든지 그리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서 때마침 저희 팀 단장님이 계세요. 그 단장님이 굉장히 활동적이시고 어떤 리더십도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팀을 좀 창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지금 프로님이 한 몇 분 정도 소속이 되어 계시죠? 현재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네. 그러면은 그 10분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 선택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었을까요? 일단은 저희 이제 단장님께서 그러니까 되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확산을 시키는 과정이다 보니까 뭐 DM도 많이 주세요. 같이 좀 조인을 하고 싶다. 근데 어쨌든 간에 시즌에 어떤 그런 TO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영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 이제 우리 이 브랜드를 정말 자발적으로 같이 이 참여해가지고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먼저 제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뭐 어떤 대회 성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같이 모여서 같이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성격도 좀 맞아야 되고 그런 분들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커뮤니티의 리더들을 이제 바탕으로 팀을 만드셨고,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이 좀 궁금해요. 사실 저희 스포트라이트도 운영을 할 때 항상 이제 고민을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마케팅에 이제 비용을 쏟는다라고 했을 때 그 마케팅 비용에 대한 로아스를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 결국에는 이제 비용 대비 저희한테 이제 돌아오는 매출이 있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프로팀을 창단을 하셨을 때 이 커뮤니티를 우리가 좀 코어를 잡아간다를 통한 이제 비용을 쏟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좀 수익적인 베네핏 같은 거를 측정을 하려고 하시나요? 아니면은 지금은 우리가 어쨌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이기도 하니까 일단은 이 골프 커뮤니티 안에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의 마켓 셰어를 늘리자, 이런 바탕이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거예요. 항상 그 고민이 되는 네. 포인트이기는 한데 뭐 아시겠지만 가장 제일 좀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점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희는 이게 이 브랜드를 처음 런칭 제품 기획을 하고 올해부터 마케팅에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좀 롱텀으로 가져가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특정한 예산을
뭐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차근차근 이게 형성이 될 때까지 좀 너무 급하지 않게 지금 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고, 근데 그런 와중에서 어쨌든 간에 예산이라는 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 집행을 할 때 딱 그 올해는 이 정도 마케팅에 예산을 쓰고 이미 뭐 플랜이 다 들어가겠죠. 네. 이제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는 이 정도 마케팅 예산에 어떻게 파이낸싱을 해오겠다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안에서 일단 먼저 좀 움직이다가 뭐 아까도 잠깐 이제 여기 시작하기 전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스몰 토크를 했는데,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생기고 또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면 그때 또 같이 좀 운영을 하는 약간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로아스를 지금 따로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예,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런 거는 측정을 하죠. 저희가 올해 예산을 마케팅 예산을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얼마나 활성화가 됐나. 그래서 지표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 했을 때, 이벤트가 예전에 이벤트를 오픈을 했으면은 뭐 한 10명이나 15명이 모였다면 다음에 이벤트 할 때는 30명, 40명, 50명 뭐 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확대가 되고 좀 인지도가 확산되는 그런 것들을 좀 먼저 보고는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분석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피터레스트가 하고 있는 액션들을 보면서 궁금한 점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지금 프로팀의 남녀 성비가 네. 이제 여성분이 더 많으시잖아요. 프로 훨씬 여성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피터레스트가 지금 이제 코어로 잡아놓은 구매층이 여성이라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하신 건지.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여성 프로분들이 이제 티칭도 하시잖아요. 하시죠. 네.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 엮여 있다는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티칭을 받으시고 계시는 클라이언트 분들한테도 이제 피터레스트의 제품들을 약간 홍보하는 그런 전략도 좀 사용을 하실까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게 막 프로님들한테 뭐 저희 물건 좀 팔아주지 이런 거는 조금 그렇고, 네. 왜냐면은 이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시합도 하시고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좀 뭐 말씀을 드려서 네. 뭐 원하신다면은 판매도 하고 뭐 그런 네. 부분들 당연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피터레스트의 주요 고객층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저희가 이 타겟을 잡을 때 네.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어떤 그 플랜을 세울 때 당연히 고민을 좀 많이 하겠지만은, 이 시장을 먼저 이제 조사를 좀 하면서, 저희가 골프화를 개발해서 시작한 지가 2015년부터 저희가 골프화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 제품들도 납품도 하고 저희가 브랜드 라이센싱 받아서 유통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 골프 쪽의 시장은 용품 브랜드, 특정한 글로벌 브랜드들이 굉장히 좀 독점을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사실상. 근데 신발로 봤을 때는 일부 그런 독점 브랜드들이 나온 여성 제품들이 남자의 디자인으로 사이즈만 줄여놓은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이 구매 패턴 자체가 남성하고 여성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남성은 일단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렇게 막 제품을 볼 때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되게 막 디테일하거나 착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딥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성분들은 이 옷 자체도 굉장히 컨셉별로 되게 많고, 그리고 신발에 대한 니즈도 디자인별로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성분들이 좀 더 패션 기능, 골프의 기능은 이제 충족시키면서 좀 더 패션에 좀 어울릴 만한 제품을 좀 만들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제품 자체가 좀 컬러풀하고 약간 좀 그런 좀 면이 있죠. 그래서 여성 타겟에서 그렇게 잡아서 네.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여성 타겟층이 그러면 이제 기존의 브랜드의 로열티를 계속 유지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좀 더 좋은 플레이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것들이 있을 때 조금 유연한 이제 맞습니다. 구매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전략을 좀 잡으신 거군요. 네. 근데 여성을 타겟팅으로 한다 하더라도 제품 자체는 다 남성 사이즈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남성도 당연히 커버할 수 있게끔 제품 구색을 해놓죠. 그 지금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이제 이 골프화 시장이라는 게 좀 기성 브랜드들이 굉장히 꽉 잡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뭐 이제 나이키, 조던, 아디다스 이런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물론 이제 퀄리티적인 부분은 기본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은 이제 차별화된 소구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차별화된 가치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피터레스트에?
이게 가치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관점이 좀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브랜드의 가치하고 제품의 가치. 근데 제품의 가치는 사실상 저희가 생산 베이스고 제조 베이스고 저희는 이제 개발 디자인 이렇게 해가 좀 프로세스가 좀 갖춰진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 개발한 이 골프화에 대한 어떤 뭐 스웨이 방지라든지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은 좀 다른 데보다는 좀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 소구 포인트들은 저희가 쓰는 이제 소재들을 좀 다양화하고 그리고 이 아웃솔을 저희가 직접 이제 저희 브랜드만의 솔을 개발을 해서 그 개발한 제품 그 솔을 제품에 적용을 하고 그 다른 데보다는 어떤 그런 제품적인 차별점이 분명히 있고 근데 이제 브랜드적인 차별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이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유통을 해서 팔리고 이런 부분들이야 뭐 진행되는 부분이야 거기에 좀 더 가치를 얹으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티 베이스 그래서 이 제품 자체만이 아니라 저희가 카테고리를 확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류라든지 모자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어떤 액세서리 부분들부터 해서 좀 제품 카테고리를 좀 확장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되게 복잡해지겠네요. 공급망 관리가. 네, 그래서 네. 일단 재고는 많이 만들지 말자. 네. 네, 재고를 그래서 이제 재고를 만들어 놓고 팔려고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근데 개발을 해놓고 네. 일단 수주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 B2B 먼저 접근을 하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 반응 보고 그리고 대신에 빨리빨리 개발해서 빨리빨리 생산하는 그런 구조를 좀 어떻게 보면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사실 그 수주에 대한 질문들도 제가 너무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네. 일단은 대표님의 이제 커리어가 너무 이제 흥미롭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패션 산업 내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여러 산업군에서 종사하시는 패션 브랜드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을 것 같아요. 요즘 아무래도 뭐 예전보다는 조금 이런 공장을 통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이제 만든다거나 이제 그런 프로세스들이 아무래도 디지털화도 많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오픈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잠깐 해서 이제 그 남성 팬티를 저는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 초년기 때. 근데 뭐 대초같이 실패를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원래 어센추어라는 회사에서 컨설팅을 한 2년간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발 공장 제조업에 이제 들어오게 되셨는데 컨설팅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컨설팅에서 이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주체가 되셨을 때 이제 가장 큰 다른 점은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관점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회사에서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 클라이언트들하고 이제 내가 맡은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만족할 만한 아웃풋을 뽑으면 됐는데 이 비즈니스로 돌아왔을 때는 관리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제품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조직, 파이낸스 그 영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영역들을 한 번에 좀 다 펼쳐서 이거를 어떻게 좀 아름답게 편집을 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관점 자체가 좀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훨씬 더 이 스터디를 좀 깊다기보다는 좀 넓게 스터디를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저희 뭐 아는 대표님들하고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야 사업 힘들다 사업이 뭐냐 그럼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술이다 사업은 종합 예술이다. 예. 그러니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고 어느 하나 진짜 가볍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그 사이즈에 맞게 규모에 맞게 조화롭게 편집해가지고 운영하느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브랜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것 같나요? 제가 아직 뭐 성공을 하지 못해가지고 조언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운영을 해보신 입장에서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사실 저도 이제 한 회사 생활을 6년 정도 하다가 스타트업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한테 여쭤보시면은 하지 마라. 회사에 있어라. 진짜 너가 죽을 만큼 하고 싶으면 해라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은 좀 이제 그런 조언이 좀 있으실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뭐 아직 성공을 못 해가지고 근데 성공을 하고 이제 한다는 가정하에 이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일관성. 그러니까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번아웃도 올 것이고 그리고 항상 데일리 챌린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거 내가 한 번도 그 맞닥뜨려 보지 못한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 그럼 이걸 풀려면은 이건 나 혼자 못 푸니까 이 사람한테 조언도 구하고 저 사람한테 조언도 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 문제를 항상 해결할 때 지치지 않아야 될 체력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게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런 일관성이 되게 지속적으로 똑같이 일관적으로 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체력을 좀 키우는 게 첫 번째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최근에 좀 운동 안 하다가 최근에 좀 운동하려고 또 헬스장도 끊고 네. 체력을 좀 기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진짜 너무 공감이 가는 말인 게 사실 이런 뭐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타트업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이제 기존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를 프로세스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신체적으로 챌린지가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는데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으실까요? 저도 이게 너무 고민인 게 사실은 이제 원래는 저도 막 운동 좋아하고 뭐 골프도 치고 복싱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시간이 없고 이제 집에 오면은 그냥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안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상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내가 관리를 해야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잘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거든요. 혹시 대표님은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뭐 이건 뭐 사람마다 다 이제 다른 방법이기는 한데 저는 좀 명상 약간 그 개인적인 시간을 좀 따로 쪼개서 한 10분 정도 좀 다 비우고 생각을 다 비우고 그냥 명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명상하는 방법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좀 터득을 좀 해보려고 노력은 중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뭐 스트레스가 릴리즈되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 명상이 되게 중요해요.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서 명상을 하는 게 좀 집중해가지고 명상하는 거 그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좀 뭐 할 때 샤워를 할 때 저는 오히려 좀 이렇게 아이디어가 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이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좀 힘들거나 할 때 좀 샤워를 좀 자주 하는 편이고 뭐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골프를 이제 치면은 연습장 가서 치면은 이제 스트레스가 풀리고 하잖아요. 막 때리니까. 그렇죠. 안 맞으면 더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아요. 골프는 돈 내고 스트레스 받는 약간 그런 특이한 운동인데.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샤워를 뭐가 막혔을 때는 샤워를 한번 많이 해보는 걸로. 시원하게 좀. 찬물로 하시나요? 네, 시원하게 하면. 알겠습니다. 좀 정신이 좀 맑아지는 느낌. 네. 그러면은 다시 이제 그 대표님의 이력으로 봤을 때 좀 궁금한 점이 이제 컨설팅 보통 경험을 하셨을 때 아무래도 전략적인 방향성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컨설팅에서는 분명히 이론적인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명히 이 사업을 시작을 하셨을 때 미리 이 피터레스트의 그러니까 전략적인 이제 사업의 방향성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 놓으셨을 것 같은데 그 방향성이 어떤 거였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전략을 만들었을 때 그대로 갔는지 아니면 안 갔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진짜 너무 주옥 같은 질문이신데 제가 이제 컨설팅 펌을 이제 나오는 계기도 그거였어요. 사실상 이게 아무리 우리가 이제 밤새워서 장표를 만들고 아웃풋을 제시를 하고 클라이언트에 제시를 해서 줬을 때 이게 오퍼레이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또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 오퍼레이션을 시키기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계획을 진짜 시나리오 A, B, C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하고 물론 계획은 있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좀 쉽지가 않다고 봐야죠. 계획을 갖는 건 좋다. 목표를 세우는 건 좋다. 근데 이게 뭐 언제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제품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내가 머릿속에 그렸던 제품들이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많이 오래 좀 걸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딪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깨지면서 배우는 거죠. 거기 이제 비용 계산하고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2년 동안 런칭한지는 브랜드 런칭한지는 2년 됐고 저희는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조 쪽은 저희가 그 프로큐먼트 조달 쪽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국방부나 경찰청
그리고 공공기관도 소방서 네. 이런 쪽에 또 단체와들 해가지고 네. 그 납품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랑 같이 일을 하는 거는 어떤가요? 사실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네, 그 B2G라고 하나요? B2G B2G 분야인데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이제 정부라고 하면은 뭔가 서류 작업 많을 것 같고 저희도 이제 투자를 받았을 때 네. 이제 그 팁스를 최근에 이제 받았는데 정말 서류 절차 이 엄청나게 많은 절차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기간에다가 이제 또 납품을 해야 될 때 네, 정말 더 이제 빡빡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혹시 좀 특이한 건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어려운 것들이 좀 있으셨을까요? 일단 항상 뭐 어렵죠. 일단 가격 뭐 입찰에 참여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라 어떤 가격 설정도 그렇고. 근데 예전에는 한번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순위 낙찰자가 됐어요. 근데 물량이 꽤 많은 물량이었거든요. 근데 서류 중에 이제 그 KS 인증 서류를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입찰하기 전에 그 인증 서류 하나가 누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순위 낙찰자에서 배제돼서 그거를 다른 회사에 뺏기는 사례들도 있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진짜 너무 타이트하게 까다로우니까 그러니까 그게 진짜 딱 몇십억 되는 물량인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서류 하나가 빠졌는데 인증서 하나를 낙찰을 제출을 시켜버리는 건가요? 그래서 낙찰이 안 되고 이제 유찰. 유찰이 이제 빠지는 빠져버리는. 제외된 거죠 낙찰자에서. 그 엄청 진짜. 네, 그래서 서류 검토부터 해가지고 되게 좀 세심하게 좀 꼼꼼하게 좀 챙겨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 시장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까지 지금 대표님이 다 운영을 하시는 거죠. 브랜드 운영하는 거 따로 그리고 이제 기존에 해왔던 이제 수주 사업 따로. 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제 여기 왔을 때 시작을 했던 사업이 그 사업 먼저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계속 쭉 오는 거고. 그러면 B2G 사이드가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수주가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골프화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은 저희 브랜드를 지금 B2B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해외에다가 이제.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말씀드렸듯이지만 2022년도에 런칭을 해서 박람회 전시회에서 뭐 런칭이라기보다는 좀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벌써 2022년, 23년, 24년 그 쇼를 뭐 3년째 지금 나가고는 있어요. 1월에 항상 개최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만난 브랜드들 그리고 거기서 만난 벤더들이랑 같이 영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작년에는 이제 말레이시아 쪽에 좀 총판 계약을 해가지고 그쪽에다 좀 수출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다른 해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북미, 미국 쪽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따로 영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 시작하는 주가 있으실까요? 너 워낙 큰 대륙이다 보니까. 근데 아직 특별하게 이거를 전개를 해가지고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래서 이 벤더들하고 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뭐 그렇게 특별하게 전개하고 있는 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미국에서 또 오래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분명히 미국 시장에 대한 이제 욕심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골프 시장 하면은 사실 미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정말 탐을 내는 시장 중에 하나인데 요즘 또 한국 스킨케어 브랜드들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서 성공을 거두는 브랜드, 패션 브랜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데 꼭 이제 피터레스트의 골프화도 미국에서 빛을 좀 발했으면 하네요.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십시오. 미국에서 연락 캘리포니아 연락 꼭 부탁드립니다. 베이스면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브랜딩에 관해서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사업을 하려면은 이 코어 브랜딩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세팅된 코어 브랜딩 메시지가 있으실지 그리고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정의를 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 브랜드를 이제 개념을 잡고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를 정해야지 이제 제품도 계획이 나올 것이고 컨셉이 나오는데 저희가 키워드를 한 3가지 정도 뽑았어요. 그래서 practicality라는 실용성 기반의 그 보더리스, 그러니까 스포츠하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경계를 좀 허무는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스포츠인데 그래서 일상생활에도 좀 이렇게 같이 편하게 착용할 수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왜냐면 골프는 저희가 그러니까 골프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퇴근할 때 가서 뭐 스크린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윈도우 연습장을 갈 수도 있고 레슨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신발을 갈아 신지 않고 그 상태에서 바로 가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있는 착용해서 바로 연습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신발을 신고 저는 이제 처음에 골프장 가서 신발 들고 가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네. 무게도 있고 그렇죠. 짐을 또 보스턴백에 넣어야 되는데 공간도 안 나오고 그래서 아싸리 그냥 이거를 신고 갔다가 나올 때도 이 착장만 변하고 이거를 지금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스니커즈처럼 좀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좀 먼저 컨셉을 잡아서 네. 그러니까 실용성하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스포츠의 경기를 좀 하면은 그렇게 지금 메시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메시지가 좀 약간 하이레 이게 메시지 뽑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상. 그쵸. 근데 지금은 현재 이제 뉴 스포츠 이제 인조이 뉴라는 이제 그렇게 이제 슬로건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지속적으로 좀 계속 브랜딩을 이제 진행하면서 네. 계속 그 메시지를 좀 전달할 수 있게끔 좀 디테일화를 좀 시킬 예정입니다. 네. 그 패션 이제 일상에서도 신을 수 있으려면은 네. 사람들이 이제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이제 데이투데이 라이프에서 네. 입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이 실용적인 그러니까 기능적인 측면도 골프화로서 있어야 되는 거고 네. 패션적인 측면으로서도 사람들한테 어필링이 돼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런 그 패션적인 부분은 사실 대표님이 혹시 패션을 공부를 하신 적이 패션 공부를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파트도 대표님이 담당을 하실지 아니면은 따로 그 이제 파트는 따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네, 분이 저희 이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님이 이제 의류 쪽도 기획하고 브랜드 네. 컨셉도 같이 잡고 네, 제품 네. 기획도 같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네. 계십니다 따로.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항상 이제 의류 브랜드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은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걸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패션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인데 의류 브랜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대표든 아닌 공동 창업자든 이쪽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내가 과연 이걸 하는 게 맞냐라는 고민을 할 것 같은데 혹시 대표님은 그런 고민을 하신 적이 없으셨을까요?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략적으로 저희가 좀 생각했던 부분들이 요즘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콜라보레이션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긴 해요. 왜냐하면 이 서로의 어떤 이 브랜드 자체가 카테고리도 다르고 뭐 이렇지만 전략적인 파트너십이라고 보거든요. 콜라보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의류하고 신발하고 콜라보를 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선글라스 브랜드하고 신발이랑 콜라보를 한다 했을 때 거기서 갈 수 있는 파이낸스적인 부분들이 스케칭이 되고 그리고 유통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유통 채널에 관련된 부분도 쉐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역량을 어떻게 보면 같이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신발에 특화가 있고 아니면 패션 쪽에 뭐 의류 브랜드에서 정말 잘하시는 뭐 디자인이 있다 그러면 같이 저희가 제품 출시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저희가 전시회 나갈 때 같이 이제 영업도 하고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WTD라는 선글라스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제조 쪽으로도 굉장히 좀 견고하고 기술력도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거기랑 이번에 같이 콜라보해서 실질적으로 제품도 출시를 해서 판매를 했는데 한 3일 만에 거의 완판이 돼서 그러니까 되게 그런 부분들이 또 그럼 내년도에 또 신제품 나올 때 같이 좀 또 콜라보하고 그리고 디자이너분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이런 컨셉이 있는데 어떤 디자이너분이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했을 때 만나서 또 제품 디자인도 같이 콜라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자체적으로 뭐 디자인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그런 항상 오픈 마인드를 열어놓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선택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만약에 전 세계에 있는 어느 브랜드와도 콜라보를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어느 브랜드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거 여쭤봤습니다. 콜라보를 한다 했을 때 사실 뭐 브랜드들이 또 워낙 다양하니까 근데 뭐 큰 브랜드랑 당연히 하고는 싶죠. 근데 저희가 지금 커뮤니티 아무리 봐도 이제 커뮤니티 베이스고 이거를 이제 확산하는 전략을 하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봤을 때 저희는 룰루레몬 같은 브랜드하고 한번 해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 룰루레몬이요. 네, 왜냐면 룰루레몬도 역시 이 브랜드가 성장할 때 이런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그리고 같이 이 소비자들이 인볼브돼서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골프 쪽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우리를. 확실히 요가 쪽으로는 룰루레몬이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커뮤니티 만드는 거를 너무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요즘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굉장히 좀 슬픈 이제 저도 룰루레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원단들을 직접 만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원단들이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사실 옷의 스타일보다 원단에 음. 조금 더 이제 집착하는 편인데 그래서 룰루렘이 너무 잘 됐으면 했는 마음인데 요즘 주가가 안 좋아서 좀 근데 슬픈 마음이지만 뭐 이 지금 현재 주가에 관련된 부분은 룰루렘뿐만 아니라 모든 브랜드, 모든 그쵸. 시장 경기가 지금 맞습니다. 너무 안 좋아서 네, 예. 일단 뭐 지속 가능한 그쵸.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내년 내후년에 망할 브랜드는 아니기 때문에. 그쵸. 예. 안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이센싱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에서 한국 기업이 해외 브랜드 라이센싱을 통해서 한국에서 성공을 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혹시 그런 식으로도 사업을 진행해 보신 적이 예, 있으실까요? 브랜드 런칭하기 전에 저희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떤 브랜드였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안 네, 되면은 뭐 편하게. 조금 말씀드리기 좀 뭐하긴 한데 네네. 저희가 2015년에 골프화 개발하면서 이제 해외 이제 미국 캐릭터 브랜드 그 브랜드가 한국에 이제 본사를 두고 네. 거기랑 같이 이제 신발 부분을 저희가 라이센싱을 해서 네. 같이 이제 유통도 하고 네. 거기에 이제 매장에서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뭐 지금도 네,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라이센싱을 할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본사에 이제 컨펌을 이제 디자인 컨펌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컨펌들이 좀 지연이 되고 늦어지면 이것도 시즌 상품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지 또 네. 제품 생산 들어가서 출시를 하고 하는데 네. 뭐 그런 일정 납기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네. 예. 그 외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다 제 디자인해서 개발을 해서 저희가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 어려운 점은 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한국에 라이센싱으로 들어오는 브랜드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네. 뭐 그 중에서 성공적인 케이스가 정말 많잖아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그런 쪽으로 서칭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시장이 매력적인 이유는 뭘까요? 이 라이센싱 시장이. 아무래도 기존의 브랜드 인지도가 있고 그리고 이미 이 비즈니스를 해왔기 때문에 유통 채널도 확보가 돼 있고 그러니까 판매를 할 수 있는 유통과 어떤 브랜드 컨셉과 그리고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창기에 브랜드를 개인 브랜드를 런칭하는 것보다는 네. 훨씬 더 시장 접근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그런 궁금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예를 네. 들어서 이제 가장 크게 성공한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네네네. 사실은 그 채널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채널을 사람들이 입었을 때 결국에는 의류라는 게 어떤 브랜드 특정 브랜드를 입었을 때 그 브랜드가 주는 가치를 내가 입음으로써 내가 약간 그 가치가 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람들이 특정 브랜드를 많이 애용을 네. 하고 그리고 로열티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라이센싱 브랜드에서 오는 가치는 어떤 게 있을까라는 항상 궁금증이 좀 있어가지고 대표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커머스 같은 부분은 요즘 이제 오프라인 위주의 사업들이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고 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과 이제 연계된 옴니채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쪽의 전략은 좀 설정하신 게 있으실지가 또 궁금합니다. 이 채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이 브랜드는 아직 이제 올해 한국에 런칭을 하지만 그 전에 아까 라이센싱으로 저 했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거의 대부분 오프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골프장에 가면 골프 프로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샵에 주로 많이 유통이 되고 그리고 로드샵이라든지 그리고 큰 유통 밴더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쪽에 오프라인 쪽에 많이 뿌렸는데 사실 신발은 또 신어보고 살려고 하는 어떤 공모 프로세스가 좀 강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위주로 좀 많이 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온라인이 거의 뭐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그러니까 옴니채널이라고 이건 뭐 필수적인 그쵸.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 쪽을 먼저 좀 어떤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다듬어 놓고 그리고 온라인 채널에도 입점도 하고 그래서 특별하게 이건 온라인에 집중해야겠다, 오프라인에 집중해야겠다 이런 거는 뭐 특별하게 여기만 하겠다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어차피 유통이라는 거는 소비자의 얼마나 이지 액세스가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든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소비자들이. 네,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마케팅 비용에 큰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이런 이제 좀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오프라인도 챙겨야 되는 거고 온라인도 챙겨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하셨을지 또 좀 이제 궁금했던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다른 이제 결인 것 같은데 제조 쪽으로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아요. 사실 대학교 때도 전공이 이제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 쪽이었는데 저는 실제로 좀 실무를 해보니까
공급망을 좋아했던 이유가 이제 좀 딱딱 떨어지고 뭔가 운영적으로 최적화를 한다는 거에 매력을 굉장히 느꼈는데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은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맨날 밀리고 여기저기서 전화해야 되고 뭐 대응 맨날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내가 이거를 내가 평생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좀 다른 방향으로 갔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 대다수의 해외에 이제 있는 브랜드들이 한국에서 이제 골프화를 좀 많이 만든다는 이제 정보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그 혹시 그게 맞을까요? 많은 해외 업체들이 한국에서 골프화를 한국 회사의 브랜드들이 한국 회사에 골프 개발하고 생산을 맡기지만은 실질적인 생산처는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죠. 네. 예. 그러면은 한국에 왜 맡기는 걸까요? 그런 프로세스를. 아무래도 이제 기술력이 있고 퀄리티 네. 컨트롤 부분적도 있고 네. 그리고 원래 저희가 80년대 90년대부터 해가지고 신발 산업이 굉장히 크게 네. 발전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기술력들부터 해서 굉장히 뛰어난 나라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근데 이제 제조 기반이 이제 어떤 경제적인 사연 때문에 많이 좀 말 그대로 오프쇼링 돼가지고 네. 해외에서 직접 이제 공장을 운영하시는 한국인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오더는 예를 들어 한국 컴퍼니 주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팩토리는 다 해외에 있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술력은 어떤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뛰어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소재. 네. 아까 뭐 의류도 뭐 룰리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 소재에 관련된 부분들이 꽤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좀 트렌드가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 글로벌에서는. 그래서 ESG라는 개념이 계속 이제 좀 화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 소재를 어떻게 하면 기존에 썼던 제품의 내구성이라든지 해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어서 그런 소재를 또 개발하는 업체들이 또 한국에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희 제품을 저희 그 GRS라는 이제 글로벌 리사이클 그 스탠다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인증받은 그 제품으로 친환경 소재를 쓰고 있고 재활용 가죽을 쓰고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인솔에 들어가는 어떤 실 원사도 뭐 친환경적으로 옥수수에서 추출해가지고 껍데기에 추출해가지고 만든 원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소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웃솔에 적용하는 뭐 파이론이라든지 뭐 되게 소재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또 이 국가적으로 연구가 좀 많이 되고는 있는데 앞으로 이 산업이 모르겠어요. 이 한국의 신발 산업이 어떻게 발전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좀 예전보다는 많이 좀 축소화된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 ESG, 그러니까 친환경 소재가 항상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가 이제 당연히 새로운 소재다 보니까 비용은 높겠죠, 상대적으로. 근데 친환경 소재가 적용이 된 제품이랑 적용되지 않은 제품이랑 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제품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친환경 제품이라는 건 인색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환경 제품을 썼을 때 이게 어떤 제품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거나 기존에 있던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소가죽을 썼다. 근데 여기는 재활용 가죽을 썼다. 근데 어떤 제품적으로 이 제품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는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제 관점에서는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단지 이 소비하는 관점에서 과연 내가 내 소비가 어떤 좀 더 환경에 좀 더 그 좀 영향을 좀 주면서 내 소비가 좀 착한 소비가 되는 어떤 인식의 어떤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품적인 차별성은 뭐 워낙 케이스가 다양해가지고 어떻게 뭐 딱히 말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환경을 좀 생각한다는 관점 하에서는 이걸 할 바에는 요거가 낫지 않을까. 그렇다고 단가가 뭐 되게 혁신적으로 싸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가격이. 그런가요? 네. 근데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도 그러고 유럽도 그러고 굉장히 ESG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그 규제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는 좀 패션 쪽에서는 좀 앞으로 갈 길이 좀 멀지 않았나. 아직까지는 유연한 이제 정책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 그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제조업 시장에서 이제 노동력 부족 때문에 이제 해외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실 한 특정 나라에만 이제 제조
기지라고 해야 되나요? 네. 를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 이제 해놓으면서 리스크를 해칭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결정을 내리실 때 어느 나라를 고르는 기준이 좀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해외에 나간다는 게 그 나라의 인프라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산 인력의 연령대라든지 그리고 이 그 급여, 그러니까 월 평균 이 노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그 두 가지 기준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가장 지금 이렇게 되게 젊은 나라가 뭐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 그 사회 그 인구 분포가 좀 되게 젊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좀 보고 좀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지금 되게 고령화가 또 워낙 많이 되고 네. 그 젊으신 분들이 어떤 제조 신발을 손으로 장인 정신에 있어서 하려고 하는 인구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제조 환경들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해외 공장들을 좀 발굴을 하고 네, 거기서 또 결이 맞는 공장들이랑 같이 네. 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저도 듣기로는 원래 한국이 신발 제조업의 강자 중에 하나였고 성수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네. 굉장히 유명한 지역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노동력에 대한 비용 이제 확대라든지 아니면은 비용이 아니라 감소적인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요즘 이제 AI 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실제 하드웨어에 대한 기술력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신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화, 공장 자동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이게 충분히 미래에는 적용 가능한 이제 개념일지 또 좀 궁금합니다. 그 사실상 스마트 팩토리 개념을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이거를 신발 제조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물론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 가지고 이 혁신 지원 사업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게 이 공정 자체를 자동화시킨다는 개념이 이게 상용화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시범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공장들이 있어요. 그 글로벌 브랜드들도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결국엔 사업성이 없는 거죠. 비용이 너무 비싼 건가요? 예, 왜냐면 하루에 나와야 될, 왜냐면 공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나와야 될 생산 수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거기에 비용 절감들이 다 있고 고정비라든지 고정비가 이제 거기서 다 이제 해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루에 생산 캐파가 올려줘야 되는데 그 캐파를 올리려면은 더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팩토리를 져야 되는데 그 캐파의 속도와 여기서 이제 비용이 절감된 속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업화하기가 예전에 아디다스도 그렇고 나이키도 그렇고 굉장히 그 스마트 팩토리 개념으로 공장 설비를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뭐 어떻게 됐는지는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완전히 AI화 시켜서 자동화한다는 건 신발 쪽은 좀 쉽지 않지 않나. 네. 기술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사업성 자체가 좀 비용적인 부분에서 네.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아직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네요. 예, 비용이 감소가 되려면.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 진행을 하면서 어떤 뭐 ERP적인 부분들, 시스템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어떤 재단이라는 그 원자재를 커팅하는 그런 기계들을 도입을 하거나, 그러니까 MES라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그런 그 전산화 프로세스 하는 정도까지는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공정 자체를 자동화시킨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슬리퍼라든지 신발을 네. 토대로 꽤나 그래도 준수한 매출 효과를 낸 적이 있었는데 네. 3D 프린팅을 활용하실 생각은 혹시 해보셨나요? 이미 공정 중에 3D 프린팅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네. 저희가 신발을 개발을 할 때 이 네. 라스트라는 그 골이라고 그러죠. 네. 그 주형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는 이제 공장에 가가지고 깎고 또 와서 샘플 보고 했는데 이제는 3D 프린팅으로 해가지고 네. 라스트를 그냥 그 게이지에 맞게 바로 제작할 수도 있고, 네. 아웃솔도 마찬가지로 네. 도면을 돌려가지고 바로 3D 프린팅으로 바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업 자체를 바로 거기서 볼 수가 있어서 예, 이미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디자인할 때도 프린팅도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 3D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3D로 디자인을 다 돌려가지고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모조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네.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직접 디자인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텍스처라든지 그런 것들도 실제로 볼 수도 있고, 거기에 실제로 샘플을 안 내더라도 컬러를 변경을 해가지고 어떤 제품의 한 뭐 90%까지는 감을 좀 볼 수 있는 네. 그런 거를 이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리드 타임이 좀 많이 개발 리드 타임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뭐 클라이언트나 고객이랑 소통을 할 때 그냥 왜냐면 이 2D 화면에서 디자인하는 거랑 3D 화면에서 디자인하는 거랑 건 이게 그 인지가 완전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훨씬 더 고객 입장에서도 좀 바잉하는 그 레벨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프로세스 자체가 좀 많이 좀 리드 타임이 좀 빨라진다. 음. 근데 그 리드 타임이 빨라진다는 거는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다 그쵸. 비용이 거기에 다 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되게 좀 적용할 부분들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게 말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거의 끝나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마지막 네. 질문일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더 있지만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은 지금 피터레스트 브랜드가 10년 뒤에 어떤 브랜드가 되어 있으면 좋을지 혹시 공유가 가능하실까요? 뭐 모든 브랜드 하시는 분의 꿈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하루에 우리 제품을 착용하고 계신 분들이 한 3명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네. 한 10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3명. 네, 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제 네. 누구를 뵀어. 근데 우리 제품 신고 있네. 네. 우리 제품 착용하고 있네. 네. 내 주위에 내가 돌면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네. 그게 한 3번 정도 기준을 잡으면 네. 보통 제가 나이키 신발을 한 3분은 봐요. 하루에. 네. 한국에서 나이키 정도의 레벨에 이제 10년 안에 그럼 너무 행복하겠죠. 네. 사실 가장 뿌듯한 순간이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길을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저희 맞아요. 스포트라이트를 통해서 광고를 찍은 게 저기 현수막에 걸려 있다.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 입장에서도 정말 똑같을 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다르죠. 네. 내가 지나가다가 그냥 무심코 봤는데 우리 제품 착용한다는 건 그만큼 확산이 많이 돼 있다는 소리기 때문에. 네. 네. 저도 이제 골프를 시작을 하면은 뭐 다시 언젠가 시작하겠죠. 네. 시간이 좀 나면은 그때는 꼭 피트레스트 신발을 신고 연락 주십시오. 제가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꼭 이제 다시 한번 더 두 브랜드 다 잘 돼서 팟캐스트를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